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과하면 없으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늦추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턱. 이 과속 방지턱이 당진에선 너무 높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더 알아봤습니다.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으로 보통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그런데 당진시에 위치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거나 과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의 통과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높이가 높아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들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며 한쪽 바퀴로 타고 넘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새롭게 생긴 회전 교차로의 과속방지턱마저 너무 높아 차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금암 회전교차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찾아와 봤습니다. 직접 와보니 기존에 있던 방지턱이 워낙 높아 이렇게 깎아낸 흔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높이가 높다 보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굉음을 내거나 속도를 멈추다시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설치 기준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버젓이 과속방지턱이 있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 유독 횡단보도 형식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적합한 이른바 고원식 횡단보도는 인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해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하는 횡단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사람보다는 차가 더 많이 다니며 인근의 주거지나 상가들도 적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보다는 호형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였습니다. 목적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속도 감속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되려 운전자들에게 부담만 주는 과속 방지턱.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하루빨리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진시의 상황은 어떤지 정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많은 공원의 CCTV와 비상벨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5,036개 도시공원 중 CCTV는 8,441개 공원에 설치됐고 비상벨은 4,844개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다시 말해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확충한 당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알아본 결과 77곳 중 61%에 해당하는 47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의 상태도 미흡했습니다. 저는 송화읍 부곡리에 위치한 상록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주변 공장 근로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 등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원의 면적은 77,766제곱미터로 2만 3천여 평에 달합니다. 하지만 넓고 넓은 부지에 CCTV는 단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조차도 전체 13곳 중 CCTV가 있는 곳은 단 5곳이었습니다. 비상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77곳 중 8곳, 11%만 설치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벨의 경우 최근 10곳에 추가 설치됐다고 말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당진시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CCTV 공원 내 CCTV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쪽 그 홍보 정보 담당관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복된다 해서 예산팀에서 그거를 이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설치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공원이 많다 보니까 당해에 그게 모두 만족하는 시설을 다 하려면 예산이 한 해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를 일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당진의 각종 공원은 CCTV와 비상벨 설치 현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 CCTV.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증설과 야간 조명 향상,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방범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조합의 회계 정보 불투명성이 원인으로 조합원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조합 임원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회계 정보 공개와 부담금 135억 원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2018년 7월 입주 예정이었던 지역주택이 현재까지도 착공은 물론 토지 매입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발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2일까지 집회를 이어나간 후 분양사무실 앞에서 또 다른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 건축관은 신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주택법 제12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옮긴 것을 전원조치라고 하는데요. 내원 건수 대비 전원조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당진이 10위를 차지하며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급성 심근경색 환자 26,430명 중 4.6%인 1,222명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다른 응급실로 전원됐습니다.
내원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응급실 전원 조치 비율이 높은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30.6%, 전북 남원시가 30.3%로 뒤를 이었으며 당진은 22.8%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252개 시군구 중 62.7%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120분 내에 응급실로 옮겨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든타임 초과 지역으로는 전남이 가장 심각했고 충남도 81.3%를 차지하며 골든타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진은 지난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또한 당진시에는 0세부터 해당되는 소아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여전히 환자 이송 및 의료중재 등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가 2019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14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보다 1,790원 많고 올해 생활임금액보단 1,189원 증가한 겁니다. 당진시는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1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114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 8,350원보다 1,790원 많은 수준이며 올해 시의 생활임금액 8,951원보다도 1,189원 증가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280명입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당진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최저임금 기준 120%, 상대적 소득방식 상용특별급여 100%, 상대적 소득방식 상용특별급여 50% 등 총 4가지 모델을 마련해 적절한 생활임금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4가지 모델 중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당진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지출을 기준으로 한 모델로 3인 가구원의 사교육비, 주거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당진시가 2017년부터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의미하며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물과 고지서 등 수치가 용이해지고 응급 상황 때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당진시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의 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과 층 호수를 말합니다.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동과 층 호수까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22일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원룸과 다가구 주택도 도로명 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세 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용이해져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많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상세 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시의원 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 6,300여만 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과 신문사 기자 역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서산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6,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42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D씨와 신체 접촉을 한 뒤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경에는 피해자 E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6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시의원 D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진행한 현 충남도의원 B씨와 신문사 기자 C씨가 공갈 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 두 피의자 모두 폭처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도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을 도우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합의 기간 동안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하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데요. 가을철에 산악사고와 산불 발생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단풍 절정이 11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 지면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서 등산사고 건수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4,943건으로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산악사고 중 실족이나 추락사고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가벼운 몸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밑창이 튼튼하여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산불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입산자의 실어가 가장 많았던 만큼 산에 오를 때는 불씨를 소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불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6일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입구에 천막 2동을 치고 해체 작업 반대 및 반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에서 해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 주실 기회를 안 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5일간 정말 다른 급한 일 빼놓고 와서 같이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5일 내에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진 측에 알아본 바로는 워킹데이 5일이 필요하고요.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리고 한 5일 정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마무리까지 다 방사능 측정하고 또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서 워킹데이는 5일 다 앞뒤 따지면. 하지만 지역 주민 측은 해체 작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고대장들을 치기려고 하지. 밤에로 갔다가 방입해 놓느냐고 밤에로. 여기서 입단을 갔다가 강경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대진침대와 국무조정실, 원안위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 작업이 지연되던 중 7월 17일 고대 1, 2 주민 50여 명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 과정 중 고대 1위와 한진 112 주민들이 배제됐고 이에 삼계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김밥 한 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 들어가자. 라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하려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여름날,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당진 반입 106일째 되는 9월 29일에는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람이 서늘해진 10월. 대진침대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위는 현장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진침대 측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당진 동부부두의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현장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진 시민을 무시한 대진침대 측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돈 매트리스가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대진침대와 정부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를 들여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장본인은 대진침대이며 이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당사자는 정부다. 라돈 검출 문제가 되자
해당 매트리스를 주민 몰래 동부부두로 들여온 주체도 대진 침대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좋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보도된 뉴스 게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진이요? 당근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그동안 줄곧 조건 없는 반출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10월 13일 라돈 매트리스 반출이 결정됐고 15일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첫 차가 야적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날 5대가 동원된 것을 포함해 9일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반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9일. 이 기간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라돈 매트리스가 반출된 뒤 찾은 고철 야적장에는 라돈 매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해당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